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 시장의 새 전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스크5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크5는 이 한마디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 ARM이 상위업격인 그 로열티를 받고 팹리스들에게 반도체 IP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리스크5는 인터넷이나 리스크5 재단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소스를 고객이 활용할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공짜 컴퓨터 OS 업체인 리눅스를 연상하시면 쉬운데요. 리스크5의 최대 장점은 개방된 그 IP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칩 확장 기능 확장도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ARM IP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할 경우는 칩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추가 명령어를 더 넣고 싶을 때 반드시 그 ARM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5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 구조에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도 칩 확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그 리스크5가 오픈소스 칩 제작이다 보니 아무래도 성장이 더뎠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일부 기본적인 시스템 온 칩 설계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이런 분위기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수년 전부터 사물 인터넷, 그 증강현실, 웨어러블 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IT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사실 그 칩 신규 시장의 경우에는 표준 제약이 덜합니다. 그런 만큼 새롭고 저렴한 리스크5로 칩 설계에 도전해보는 분위기가 칩 시장에서 강하게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가령 그 스마트폰 AP는 ARM IP가 지배하고 있고 서버와 PC용 CPU는 인텔의 X86이 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저전력 컴퓨팅에서 고성능 컴퓨팅은 아직 그 시장이 여물지 않은 상황인데요. 무주공산입니다. 이런 영역에 리스크5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일부 기본적인 시스템 온칩 설계에만 적용돼 왔던 리스크5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그 HPC 등에 쓰이는 칩 설계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변화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령 삼성이 최근 그 4나노 HPC 칩을 수주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바로 캐나다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토가 칩을 맡겼는데 이 칩도 바로 리스크5 기반 칩입니다. 이 텐스토렌토 CEO인 짐 켈러는 AI 칩 설계에서 리스크5로 대변되는 오픈소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AI 스타트업들이 HPC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데 이 상당수가 ARM 기반 칩이 아니라 리스크5 기반 칩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5는 칩 생산 및 개발에 대한 권리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칩과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조할 수 있는 생태계인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시장 확대가 무궁무진한 AI 분야 혁신과도 제일 궁합이 맞다는 게 짐 켈러의 생각입니다. 사실 삼성이 수주한 텐스토렌토 HPC 칩이 더 특별한 이유는 삼성의 4나노 그 HPC 전용 노드에서 이 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삼성은 4나노 칩의 생산 노드를 세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그 LPP를 SF4라고도 부르죠. LPP 플러스로 3개 정도였는데 여기에 HPC 전용인 SF4X가 추가됐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ARM 기반 칩, X86 기반 칩 수주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스타트업의 리스크5 기반 그 HPC 칩부터 수주해서 역량을 쌓는 것이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개인적으로는 리스크5 하면 사실 칩 제조업체 파운드리 중에서는 인텔부터 연상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인텔이 이 사실 파운드리의 재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독점 IP인 X86 CPU IP를 외부에 오픈해서 고객인 팹리스가 이 X86 IP를 가지고 쉽게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간 X86 IP가 인텔만을 위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 팹리스들이 X86 IP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IP를 가지고 자신의 칩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인텔 입장에서는 자신의 팹에 ARM, 리스크5 등의 같은 리스크5와 같은 다른 팹리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IP를 테스트해서 심어 놓아 인텔이 만든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칩만 설계해서 폐쇄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자신의 IP뿐만 아니라 타인의 IP까지 포함해서 유연하게 표준화해서 오픈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텔 입장에서는 리스크5 기반 칩 업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유럽의 리스크5 기반 칩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죠. 사이5에 대한 인수에 나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텔로서는 ARM 기반 칩의 강력한 도전에 자신의 안방격인 CPU 시장마저 흔들리는 판입니다. 그런 만큼 ARM의 대척점에 있는 리스크5가 부각되면 ARM 견제 차원에서도 좋고, 그리고 사이5 견제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사이5 인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인텔의 사이5 인수는 인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지금도 여전히 리스크5 기반 칩 설계 업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리스크5 기반 칩을 제조함으로써 X86 칩뿐만 아니라 다른 IP 기반 칩도 인텔이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즉 후발 파운드리로서 칩 제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그 리스크5 기반 칩 시장이 커지면 인텔을 공격하고 있는, 인텔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ARM을 견제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5 기반 칩이 어떤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느냐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5 기반 칩은 아직 시장이 덜 형성되고 급격히 성장이 가능한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AI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 HPC 같은 영역이 그런 곳에 속할 것입니다. TSMC야 파운드리 최강자로서 기존 ARM X86 IP 기반 칩을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숱한 스타트업들이 개방형 IP는 리스크5 기반 칩으로 골리앗인 인텔, AMD, 엔비디아, 애플, 퀄컴 등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이들 칩을 맡아서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텔과 경쟁도 볼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팹리스 신생업체의 러브콜을 받는 데는 이 패키징 기술,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도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진켈러도 삼성을 선택한 이후로 여러 칩을 한 번에 결합해서 고성능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패키징 과정에서 C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와 HBM 메모리를 함께 한 번에 패키징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삼성의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텔도 사실 패키징 기술은 뛰어난데요. 이런 관점에서 파운드리 경쟁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여담으로 중국도 이 리스크 기반 기술에 열정적입니다. 관심이 많죠. 칩 IP를 보유한 기업은 죄다 서구권 기업입니다. ARM, X86 등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규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로열티도 줄일 수 있는 리스크5에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리스크5 표준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비영리 재단 리스크5 인터내셔널에서 인기미 강한데요. 이 재단에 돈을 내는 프리미엄 회원사의 절반 정도가 중국 업체입니다. 다만 중국이 리스크5를 채택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제재 위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리스크5가 인텔과 ARM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나중에 발전해 나간다 하더라도 반도체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EDA, 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업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다 잡고 있죠.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스크5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